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오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승진하는 마케터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케터로서 여러분은 어떤 커리어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의 커리어 방향이 있을 수 있죠. 한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영역의 경험을 쌓아서 중간 관리자나 임원직급으로 승진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나중에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창업하려는 목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니어 시절부터 가장 높은 직급까지 승진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사원에서 매니저로 그리고 시니어 매니저로 승진을 했고, 2021년에는 중간 관리자급으로 진급해서 지금 4년째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마케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주니어를 거쳐 시니어가 되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개별 기여자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역량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은 일을 제대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마인드셋인데요. 일단 내가 맡은 일 먼저 제대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도 내 이름을 걸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자세인데요. 제대로의 의미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가지로 이 제대로를 정의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의 의도를 파악한다. 일이 주어졌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말고요.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잘 모르겠으면 상사한테 물어봅니다.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때로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질문을 귀찮아하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대신에 이동하거나 뭔가 쉬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센스 있게 물어보는 것도 팁입니다. 두 번째는 기한을 맞추는 것인데요. 마감 기한이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감일보다 빨리 공유하는 건 괜찮지만 말도 없이 기한을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의존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감일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의 마감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상사가 시킨 일을 깜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한 번쯤은 실수를 이해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라면 노트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적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꼭 기록해 두세요.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면 약속을 꼭 지키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미리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현실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이 들면 일을 받았을 때 바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다 지나고 나서 마감일 하루 전에 얘기하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제대로의 마지막 의미는 퀄리티가 좋다는 것인데요. 객관적으로 기준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앞서 언급했던 의도 파악만 잘해도 중간 수준 이상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꼼꼼하게 리서치하고 디자인이나 가독성 같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오타나 파일 오류 같은 실수가 없도록 스스로 먼저 점검한 후에 그 다음에 전송하도록 하면 좋아요. 두 번째 역량은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보는 마인드셋입니다. 기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익을 내죠. 기업에 속해서 일하는 우리 역시 직간접적으로 이 미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 보니 매일매일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은 도전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쉽게 처리 가능한 일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인 면이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뭔가 상황을 회피하거나 탓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이럴 때는 문제 자체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문제 해결에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현재 내가 가진 리소스를 바탕으로 시도할 만한 방법과 대안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새로운 접근도 시도해보고요. 도무지 혼자 해결이 안 될 때는 당연히 팀원이나 상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면 좋습니다. 중압감에 빨리 포기하지 말고요.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저도 뒤돌아보면 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통해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수동적인 관점 대신에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볼 때 무심코 지나쳤던 다양한 힌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요, 어려운 과제를 해내기 위해 내가 노력한 방법들을 기록으로 꼭 남겨보세요. 세 번째 역량은 주도적으로 일하기입니다. 승진을 목표로 하는 마케터에게 있어서 이 주도성은 매우 중요한 자질인데요.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거나 많이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지시를 그냥 기다리는 대신에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더 넓은 시야로 조직과 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일이나 전체적인 비즈니스 현황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전체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에 그치지 않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발행한 콘텐츠에 오타가 있었다면 일단 오류를 수정하고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또 도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검수 과정을 추가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동기는 보통 쉽게 포기하게 되고 좌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다음은 팀 플레이어가 되기입니다. 대부분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협업과 협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리랜서와 달리 우리와 같은 직장인은 팀에 속해 있죠. 혼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대신에 하나의 팀의 일원으로서, 즉 팀 플레이어로서 일하게 됩니다. 상사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게 팀의 성과를 위해 동료들과 합을 맞춰서 일하게 되는 거죠.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고 서로 도울 수 있어야만 함께 팀으로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팀 플레이어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팀원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고 나도 팀원을 잘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지원이 필요할 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제가 팀 플레이어로서 일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봤었는데요. 제가 언제나 상사를 서포트하는 역할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상사가 잘 되어야 우리 팀도 잘 되고 저도 잘 된다고 믿었죠. 늘 인간관계에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죠. 현실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팀 플레이어가 되길 선택한다고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모든 사람에게서는 배울 점이 하나씩은 있다고 합니다. 내 주위의 팀원과 상사에게서 그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기입니다. 일터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마인드셋인데요.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직무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해야겠죠? 강의나 책, 다양한 영상 자료로 학습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실무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까지 더해지면 정말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의 업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사이드 프로젝트나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경험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저는 자신이 맡은 직무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 넓게 관심을 가져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훌륭한 마케팅 전략과 실행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속한 산업의 동향이나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들, 경쟁사의 전략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필수입니다. 회사와 산업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수록 우리가 마케팅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더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것 또한 발전의 한 모습인데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직장에서도 더 능력을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점은 잘 활용해서 업무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받는 피드백은 단순히 일의 영역을 넘어서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피드백을 잘 받는 것 또한 스킬이 필요한데요. 상사의 입장에 대보니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팀원에게는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과 성과 또는 업무에 대한 의견을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피드백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필터링해서 듣고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일터에서 보내다 보니 늘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는데요. 업무를 하며 느끼는 다양한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회고를 하기 위해 이렇게 노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내가 왜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자부심을 느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승진하는 직원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승진, 비결이란 게 있는 걸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타이밍과 운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또 안타깝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진을 하는 비결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목표라고 해도 도달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죠. 다만 목표 달성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끈질기게 시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즐기는 여유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시는데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행될 시니어 편의 커리어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